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오늘은 쉬는 날입니다. 속핫한 쉬일 재미있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전력 반도체에 관련된 거, 그 중에서도 AI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모바일 디바이스 관련된 내용도 우리가 체크를 좀 해봐야 된다. 3분기 되면서 신제품들 나오는 특히 노트북이나 태블릿 PC 이쪽 관련된 거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유리기판 관련주 관련돼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리포트 드린 적은 없고 이야기 드린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좀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름 그래도 고점을 좀 찍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주가가 올라간 거에서 슬슬 조정을 받을 텐데 그 다음에 우리가 조정을 받고 다음에 또 눌림 들어오면 포인트 잡아야 될 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또 필옵틱스하고 HB 테크놀로지 이쪽은 좀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MPU 관련된 부분에서 아직 지금 비수기라고 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든지 칩스 엔비디어 이쪽 관련된 주가들이 아직 좀 신통치 않습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물론 이런 거 관련된 것들이 다 CX에 관련된 것도 또 연동이 다 되어지는 것들이라서 어쨌든 전체적으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틈틈이 우리가 이런 부분도 점검해 보고 가는 것들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준비해 봤으니까요. 쉬는 날이니까 편안하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먼저 LP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P캠 관련된 것들은 일단은 제주반도체 팹리스 기업이 있을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PCB 관련돼서는 코리아 서키트인데 제가 제주반도체 관련된 지난번에 잠깐 언급해 드렸고요. 이번에는 코리아 서키트 관련돼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온 디바이스 AI 요거 출시되고 또 노트북 출시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LP캠이 좀 관심을 많이 가질 거다라는 것들입니다. 특히 이제 저전력 반도체하고 고성능이 좀 겹쳐져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새롭게 또 가을 되면서부터 노트북이나 이런 곳에 적용돼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당연할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쪽 관련된 것들을 한번 다시 바람이 불 때가 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 코리아 서킷가 요즘 주가가 상당히 조정을 받아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에 대해서 LP캠 관련돼서 투자 포인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 좀 체크해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뭐 제가 대덕전자나 심택 뭐 이런 거 TLB는 뭐 수익 실현도 하자 뭐 이런 얘기 드려가면서 여러분들 이제 좀 공략 좀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었는데 코리아 서큐트 같은 경우는 뭐 반등도 들어온 적 없고요. 일단 내용도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그냥 이야기 드려보고 싶은 건 뭐냐면 자 눌리고 나서 일적 부분은 눌렸습니다. 뭐 심택도 마찬가지 이런 분위기일 거예요. 심택 같은 경우는 약간 올라갔다 내렸다가 다시 올라갔다 또 눌렸다 또 눌리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 자리 잡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코리아 서킷 역시 마찬가지 과조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일단 윗단까지는 보셔야겠죠. 여기 사실 이때 주가가 팡팡 뛸 때가 LP캠 이슈가 나왔을 때 주가가 움직였을 때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뭐 이렇게 선반영해서 움직인 적이 있는데 이때 구간에 대해서만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쯤에서는 우리가 3분기, 4분기 좀 들어가면서부터는 고려 서킷에 대한 또 반응이 들어오지 않을까. 요거 말고도 뭐 CSP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동기업 같은 경우도 나름 그래도 PCB 쪽에서 인수애로 기판 쪽에서 반등이 올 만한 내용을 충분히 가지고 있을 만큼 여러분들께서 더 같이 또 테마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체크해 보실 수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하반기부터 되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반등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리기판 관련된 것은 꽤 앞으로 성장성을 빠르게 지금 진행하겠다라는 것들이 뉴스의 핵심 팩트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시제품을 생산해서 양산을 갖다 좀 진행해보고 그걸 테스팅해보는 그런 과정들이 나타나겠죠.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일단 주가가 최근에 뭐 상당히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이제 일단 주가가 좀 다시 조정을 받을 때가 되겠죠. 조정을 받을 때까지 좀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그 전에 우리가 또 중요한 건 스터디를 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유리기판하고 생각해보면 뭐 SKC 자회사에는 미국에 있는 앱솔릭스 요거하고 삼성전기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게 맞겠죠. 당연히 삼성전기가 안 뛰어들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진행하는 것들도 아니겠죠. 앱솔릭스만 지금 시제품을 생산해서 지금 양산을 뭐 준비한다라는 뉴스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뭐 미래에 가면 당연히 유리기판
쪽이 움직이는 것들도 관계가 있을 거고요. 거기에 중요한 또 기술이 TGV 공정이라고 합니다. 글래스 관통 점거. 근데 거기에 좀 관련된 것들, 필 옵틱스 요거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 옵틱스 같은 경우는 다른 것도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필 옵틱스는 주가가 좀 눌림이 좀 들어온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공략해 볼 만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 같은 거, 또 앱솔렉스에 또 그죠 양산 제품을 갖다가 저 납품을 했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거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HB 테크놀로지도 여러분들께서 조금 관심 가져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따라오는 거겠죠. 뭐 리페어링도 하고 검사도 해야 되고 뭐 이런 내용도 있을 테니까 저는 그래요. 두 가지만 HB 테크놀로지랑 필옵틱스 이 정도만 보고 우리가 공략 포인트. 우리가 뭐 유리기판으로 다 공략할 수는 없잖아요. 뭐 JNTC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다 공략할 수는 없으니까 특별히 실질적인 예를 들면 액션이 있을 수 있는 회사를 갖다가 포인트로 좀 잡고 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필원이제 레이저 절단기도 진행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유리기판도 어떻게 돼요? 절단을 좀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봐야 되고 우리가 체크를 좀 하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필옵틱스 같은 경우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점이 여기에요. 그래서 원점 부분은 여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지금 반도체 관련된 것들 업황이 좋으니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저 부분 저까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상황을 좀 봐야 되긴 하는데 일단 높이 올랐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항상 그러잖아요. 뉴스나 이런 것들 가지고 올랐다고 한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려오는 구간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간 주고 기다려 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고 그러면 저는 당연히 수익 실현을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레벨업한다 그런 경우는 없죠. 우리가 인터플렉스라든지 뭐 여러 내용들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 급등한 내용만큼 저는 그래서 한 두 달 정도 후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공략 포인트 잡아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번 뭐 의견이니까 여러분들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HB 테크놀로지 마찬가지입니다. 원점이 이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60일 이평 이동평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저 파형이나 내용상으로 봤을 때 무조건 조정입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좀 하고 여러분들께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칩셋 미디어, MPU가 앞으로는 이제 쉽게 말하면 온라인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쉽게 말하면 인공지능이 구동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팹리스 회사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칩셋 미디어 정도는 우리가 그래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MPU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좀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저도 뭐 뉴럴 프로세싱 유닛이 글쎄요 정확하게 예를 들면 저걸 갖다 스터디하고 전공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충 내용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진행되는 것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온 디바이스 AI 그 구동이 되고 진행될 때 좀 더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업그레이드 되는 과정들이 진행될 때 이리트들의 기술이 좀 사용될 텐데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칩셋 미디어가 지금 주가 부분은 상당히 많이 조정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좀 모니터링을 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말씀드렸다가 전환 시그널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들어오는 타임이 되게 되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이런 것들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회사 자체나 발전 내용, 사실은 실적이나 내용들이 나오는 건 칩셋 미디어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칩셋 미디어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갑자기 외국인이 갑자기 매도를 많이 던지더라. 사실 뭐 이게 개미털기인지 아닌지는 좀 더 지나고 나서 확인해 봐야 되는 내용이긴 한데요. 제가 볼 땐 그렇다 하더라도 보유자의 관점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이런 구간을 좀 생각해 보시고 가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방이 220일에서 떴거든요. 자, 그렇다면 기술적으로는 어디서 떠냐면 이 구간에서 떠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221 넘어간 윗단, 자, 121보다 아랫단, 이 구간에서 수급이 정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나 칩셋 미디어가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도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칩셋 미디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도 지금 222동평균 아랫단으로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매물도 여기에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구간 들어오면 좀 스트롱하게 공략을 더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뭐 우리가 주식이라는 건 공격적인 포지션을 갈 땐 공격적으로 가야죠.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 그저께 나타난 주가 하락 10% 정도의 급락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가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또 회사 공시 내용도 보면 회사의 펀더멘털이 깨질 만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고요. 이런 것들 다 발표가 난 걸로 봐서는 지금 저 매물대가 상당히 두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구간 사이에서 분명히 저는 상승 전환 시그널이 수급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너무 마음 졸이지 말고 한번 쳐다보고 관망하면서 좀 기다려 주시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뭐 저 정도면 17,000원대 들어오게 되면 저는 엄청나게 좀 저렴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과감하게 업사이드를 상당히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 구간까지 가는 건 큰 무리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제가 생각하는 건 지금 평균 매수 단가가 222동 평균선 아랫단으로만 들어온다고 하면 충분히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 2만 지금 3,000원 구간일 겁니다. 4,000원 구간하고 사이, 요 사이 정도 언더로다가 평균 매수 단가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좋은 수익 내고 진행될 수 있다. 다만 좀 시간이 문제긴 한데요. 보통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움직임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연말에 또 많이 나오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초에 안 나왔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연말 구간 나타날 때 한 번은 꼭 나타나니까요. 여러분들 그 시간의 기다림에 대해서 지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휴일 보내시고요. 목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케어맨이었습니다.